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포림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5개 대학 심층분석. 이번 시간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대한 분석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개 대학을 잡았는데 그 3개 대학이 카톨릭 관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3개 대학을 좀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톨릭 관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관심이 많은 초,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조선대학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일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등등의 상위권 대학을 쓰시는 분들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방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필연적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대학이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조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CKU 종합전형에서 8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하고 변화는 없네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하니까 지원 자격에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자, 전형 과목을 보면 1단계에서 배수가 3배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100%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을 30%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1단계 배수가 3배수밖에 안 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배수가 좀 작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그러면 전체 의대 중에서 약간 하위 구간이면 틀림없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추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상위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가 불안정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수를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나 7배수 정도를 둬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3배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3배수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수를 두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 그 다음에 두 과목 평균 절사 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호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한다면 실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3배수를 두고 있다는 말은 3, 5, 다시 말하면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의 두 과목 평균 절사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죠.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전체 의대 중에 좀 낮은 의대니까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충족한다면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소리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인성과 전공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평가에 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렇죠? 전공 적합성인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내신 성적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얘기는 결국 1단계 소리평가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1단계 소리평가 배수가 3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의 소리평가 비중이 큰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의 비중이 무척이나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8명일 때 교과 평균 성적이 1.3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12.38대 1의 경쟁률이죠. 카톨릭 관동대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이 높지 않죠. 내신 성적이 높지 않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12.38대 1이 많은 학생이 몰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게 많은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12.3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불안정하신 분들 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이 원서 지원이 조금 더 과밀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하위 구간에 해당이 돼요.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세계영역 등급학위 이후에 과탐 2과목 절사이기 때문에 3, 5 정도라고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위 구간에 해당되고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위 구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2021학년도. 여기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동일하게 8명으로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5대 1. 그 다음에 2022학년도의 경쟁률은 12.4대 1이고 충원 합격 인원은 1명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의 평균 내신 성적을 보니까 1.42예요. 그리고 2021학년도는 1.34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모집 인원 8명, 지원 인원이 109명, 경쟁률이 13.63대 1,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니까 1.37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CKU 학생부 종합전형.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의 정집이기 때문에 내신이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외에 비교과가 반영이 되니까 내신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이지만 대학에 따라서 그쪽 또 구간에 따라서 평가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의예과에서 지방의 대학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내신이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1단계 배수가 3배수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1단계 배수가 적다는 얘기는 서류평가의 비중이 크고 면접의 비중이 약하다는 얘기고 1단계 배수가 이처럼 3배수 1단계의 배수가 적다는 것은 서류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거죠. 1단계의 배수가 크면 5배수나 7배수가 되면 면접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처럼 1단계의 배수가 적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서류평가의 평가 자료를 보면 전공 적합성의 평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평가 점수가 40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무척이나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로 적다는 뜻은 그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 3호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1단계 통과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지금 발표가 되어진 내용을 보시면 교과 평균 성적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37이나 1.34나 1.42 정도의 교과 성적은 사실 뜻밖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보다 실제로는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광대학교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1.12나 1.1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 나와야만 돼요. 왜 그렇게 나와야 되냐면 카톨릭 관동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위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3배수, 서류평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42라는 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평균 성적이 1.42니까 85% 최저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5나 1.6까지도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1.4나 1.5가 되어지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4나 5까지 갈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기의 핵심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과 평균 성적 1.4이나 1.34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과 그 다음에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일반고야. 일반고에서 만약에 가톨릭 관동대학교를 붙으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사실 되게 까다로운 학교거든요. 학교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3호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합격생 평균 성적의 1.34나 1.4이나 1.37 정도로 발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되게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원광대학교를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광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6명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하고의 차이점은 면접 일자가 원광대학교는 수능 이후,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면접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있죠. 자, 1단계에서 배수가 5배수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1단계 배수 3배수. 배수가 3배수였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2022학년도에 충원율이 1명이잖아요. 1명. 그렇죠? 충원율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도 높으니까 배수가 클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다.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의미. 두 번째는 실제 원광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합격하여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충원율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면접의 비중을 좀 더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원광대학교는 사실은 면접의 비중은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면접의 내용이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면접위원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질문하고 수험 시간에 답변하는 방식이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난이도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니까 보셨던 것처럼 가톨릭 관동대학교보다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더 아래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2과목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2과목 절사라고 했으니까 과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광대학교가 더 어렵죠. 2과목 평균이고 이거는 2과목 평균의 절사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3호고 원광대학교는 36입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가톨릭 대학교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원광대학교를 보시면 경쟁률이 13.5대 1, 그 전년도에 11.38대 1이에요. 경쟁률이 무척 낮죠. 그렇죠? 경쟁률이. 자,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 더군다나 원광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6명이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매우 무척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1.38,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한 전년도 교과 평균 성적이 2022학년도에는 1.17,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1.2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교과 평균 성적이다. 하지만 이 교과 평균 성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통계나 데이터일 뿐,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거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면 결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 실수를 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결국은 이렇게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이유는 바로 수능체제 학력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이니까 내신이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 외에 비교과가 반영이 되니까 내신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은 수능체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국 내신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21학년도에는 26명을 모집했고 지원 인원이 29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1.4대 1. 추원 합격자가 34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와 카톨릭 감동대학교의 차이점은 원광대학교는 추원율이 높다는 거예요. 추원율이 왜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1.2나 1.17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 대학에 이동하여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률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카톨릭 감동대학교에 이동률이 발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카톨릭 감동대학교가 원광대학교보다 수능체제가 한 단계 위기 때문에 만약에 카톨릭 감동대학교 수능체제를 충족한다면 원광대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카톨릭 감동대학생들이 이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반고 학생들이 카톨릭 감동대에 많이 붙었다면 결국 원광대와 같은 입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대부분 1.1이나 1.2 정도의 성적대의 학생이 붙을 거고, 그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반대로 카톨릭 감동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졌다면 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쓸만한 대학이 별로 없어요. 이동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동 가능성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충원율이 적게 발생되어지는 거다. 핵심은 뭐냐면 원광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2021학년도의 교과 평균 성적 50%가 1.2고 2022학년도의 교과 평균 50%가 1.13, 70%가 1.17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했고 합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26명 모집에 34명, 보시는 것처럼 28명 모집에 28명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감동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1학년도에는 8명 모집에 경쟁률이 15대 1인데 충원 인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8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단 1명이에요. 그쵸? 결국은 충원율이 적은 이유는 상위 구간에 합격할 수 있는 학력 지표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1.42와 1.34라는 내신 성적을 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일반고의 내신 성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선대학교는 과연 그럼 어느 정도 될까?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에서 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1단계 배수 5배수입니다. 소리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30%고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 11월 25일에서 27일. 그 다음에 소리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 반영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력이죠. 원광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도 원광대하고 거의 똑같고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과탐이 하나죠. 원광대학교는 과탐이 두 과목 평균에 두 과목의 평균이니까 원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조선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좀 더 낮다는 얘기는 조선대학교는 내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조선대학교 하면 어때요? 높은 대학이야, 낮은 대학이야? 그러면 조선대학교는 서울대 쭉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라남도에 있는 좀 낮은 대학.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요. 조선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대학 자체가 사실은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은 아니겠죠. 하지만 조선대학교 의예과, 그 의예과 중에서도 지역경제 전형의 의예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예과는 완전히 다른 대학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조선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1.2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 또는 1.15나 1.13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와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 틀림없이 이 대학에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약하죠. 대학의 이미지가 약간 좀 약하다는 이미지를 주죠.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1단계 배수 5배수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있죠. 누가 봐도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무리 안 몰려도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 합격하는 사람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줘야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렇게 세 개의 대학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조선대학교 좋은 학교고, 또 대학의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의대 원서 쓰면 어디 가고 싶어 합니까? 뭐 서울대, 경희대학교, 뭐 아주대, 인하대, 뭐 이런 학교 가고 싶죠. 하지만 또 가고 싶어 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막상 원서를 쓰다 보면 위아래로 쓰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카톨릭 관동대학교나 조선대학교나 원광대학교에 쓰게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을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보다 교과 성적이 높게 나오는 대학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 관동대,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의 설명을 드렸고, 요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지방의예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치의학과나 아니면 수의학과나 약학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원서 접수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